안녕하세요. 내과식당TV 정석구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어떻게 먹어야 할지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요. 뭐를 먹어야 될지, 먹어도 되는지 또 먹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내과식당에서 최신 논문을 기반으로 모두 다 속 시원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이 음식이 염증 유발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가공식품이라든가 인공조미료, 정제탄수화물, 동물성 지방 이런 음식물들이 우리의 좋은 장내 미생물들을 망가뜨리고 장 점막을 자극하면서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던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마트에서 파는 음식이나 아니면 자극적인 음식, 햄버거, 탄산음료 등 이러한 음식들을 반복적이고 장기간 복용한다면 장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이전보다 더 불편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릴 때 식습관도 염증성 장질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염증성 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유에는 면역글로불린이 들어있고 아기의 장내 미생물을 이를 통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장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단 6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단은 전장영양요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액체 영양식만 먹는 방법입니다. 이는 특히 소아 크론병 환자에게서 1차 치료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처음 6에서 8주 동안은 일반 음식들은 끊고 포뮬라만 먹습니다. 이를 통해서 CRP나 칼프로텍틴 수치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장 점막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어른들은 참지 못하는 식단이고 식사에 즐거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생 하는 식단은 아니고요. 일시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분 장영양요법입니다. 이는 이제 현실적인 대안인데요. 먹어도 되는 음식만 골라서 먹는 방식입니다. 이때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에는 가공육이나 유제품 그리고 인공 첨가물을 포함한 음식물들입니다. 하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흰쌀, 익힌 채소, 바나나, 감자, 생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영양요법을 한 경우에는 성인과 소아 모두에서 한 6에서 70% 이상이 증상이 호전됐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약물치료 효과가 많이 줄어든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특정 탄수화물 식단입니다. 특정 탄수화물 식단은 장내 세균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복잡한 탄수화물을 아예 차단하는 식단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으로는 쌀, 밀가루, 설탕, 우유 등이 있고 먹어도 되는 음식에는 꿀, 발효된 요거트, 고기, 채소, 과일 등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식단만으로도 약 66%에서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너무 유명한데요.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등을 중심으로 한 식단입니다. 붉은 고기나 튀김, 설탕 섭취 등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장점으로는 일단 실천하기가 쉽고 혈관 건강에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고 염증 수치와 삶의 질까지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드리는 식단은 저포드맵 식단입니다. 저포드맵 식단은 소화가 잘 안 되는 당분을 제한하는 식단을 이야기합니다. 우유, 양파, 마늘, 사과, 밀가루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포드맵이 많은 음식은 장이 부풀고 가스를 차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단은 복부팽만, 설사, 통증, 그리고 가스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식단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줄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불편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단입니다. 마지막 6번째 식단은 바로 항염증 식단입니다. 이 항염증 식단에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가공식품들을 제한하고 프리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며 지방을 줄이고 오메가3 섭취량을 늘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로 개인별 음식 불내증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증상에 따라서 음식의 질감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항염증 식단은 일부 환자에서는 이 식단만으로도 약을 끊고 증상이 좋아진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필요한 식단은 음식 자체가 염증에도 영향을 주고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식단을 찾는 과정이 시간은 걸리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식단 일지를 자주 쓰고 병원에 오셔서 의료 전문가와 영양 전문가와 함께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는 도움이 되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불편함을 유발했었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나에게 맞는 개인별 맞춤형 식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과 식당에서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